이제 네. 2부로 들어갔어요. 2부에서는 이제 정책. 예, 이 검증과 정책.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 이제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거티브냐, 내가 맞느냐. 네. 자, 어떤 게 맞다 보십니까? 네. 근데 이 정책이요. 네.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나 현실 가능성 등을 따져보지 않고 네. 무조건 내지른단 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으로 고용을 네. 뭐 4년 동안에 150조를 들여서 하겠다. 제가 150조 고용하라니까 이제 이걸 나눠서 4년 동안에 한다고 또 어떤 후보가 이야기를 해요. 네. 또 어떤 후보는 기본소득 제도를 만들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후보는 가가지고 단설 유치원은 안 된다. 그냥 지금 사립 유치원을 더 강화하자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또 욕도 바가지로 먹기도 해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이 그 후보들이 던지는 이 정책 내용을 꼼꼼하게 풀어서 쉬운 말로 이해해서 넣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라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해도 미디어에서 그걸 갖다가 왜곡시켜서 삑삑거리게 만들면 네. 듣는 사람은 소음만 듣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책이라는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뭐 외상도 뭐 묻고 죽더라도 양재물도 먹는다 이런 네.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번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 보금자리, 음. 박근혜 대통령 행복주택, 네. 옛날에 정주영 씨는 반값 아파트, 네. 주택 주거 정책만 해도 숱한 정책을 다 내걸었는데 지금 전월세 나는 여전하고 젊은 사람의 저출산은 결국 주거 문제에서 비롯되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되고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선 때마다 내놓은 주거 정책은 다 뭐냐는 겁니다. 네. 예? 그렇다고 DJ나 MB, 이 노무현 정권 때 많이 지었던 임대주택이 슬럼화되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이 젊은 사람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안도 못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거, 먹고 사는 의식주 중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주거라는 부분조차도 이 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저렇게 막 내지르는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어서 변별력이 있겠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교수 선생님, 오늘 우리가 뭐 개별 공약에 대해서 논의할 건 아니고 오늘 어떤 방향을 오늘 우리가 토론해야 되냐면 얼마 전에 이 공시생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25만 명이 시험을 치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후업 공무원이 되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수험생들의 이 꿈, 의지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근데 이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는 처절하게 공부합니다. 근데 저는 이 공약이 처절한지를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첫 번째로는 너무 어려워요. 설명이.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나마 좀 후련하게 실현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나마 후련하게 설명을 했던 것이 이재명 시장이었거든요. 이재명 시장은 적어도 본인이 나와서 그 공약을 설명할 때는 이해를 하고 설명하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공약이 좋고 나쁘고는 저는 별개로 하고요. 근데 그건 말씀 뭐냐. 국민들의 이야기에 지금 이 대통령 후보 그리고 캠프 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그것을 설명하는 이 수준 자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가고 뭐 하우스 푸어가 있고 뭐 단설이고 병설이고 소장님 판단하기에 소장님 정도처럼 이 많은 정치적인 경험도 있고 또 선거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국가 행정에 대한 이 충분한 공부도 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이해가 되시는데 일반 국민들 생각해 보시죠. 시장에 있는 아주머니들께서 이게 81만 개의 일자리 또는 정규직화 또는 노동 이사제 도입 이해하실 수 있으면서 이해하실 수 없다고 그게 최순실 그 전화 통화 네. 내용 같아요. 그게 말이야 네.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그렇습니다. 되지 이러면 최순실이 뭐 네. 말하는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공약 불이행 시 헌법을 개정해서 네.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공약만 대거 네. 이렇게 하지 않고 소수 정예로 준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박 전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면서 경제민주화를 김종인 전 대표를 앞에 네. 세워서 해놓고는 되자마자부터 경제민주화와 반대하는
규제 완화, 창조 경제, 예? 문화 융성 이러면서 경제를 민주화시키는 게 아니라 경제를 대기업 위주로 독재화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버렸죠. 진짜 저렇게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정이 떨어지기 시작한 부분이 딱 그 대목부터인데요. 지금 오늘 여러 가지의 그 언론사 조사에 보면 국민들은 상당수가 다수가 안보는 보수로 경제는 개혁과 진보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경제에서는 특히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또 부동산이 지금 흑수저 금수저를 가르고 있다.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고 보수의 일각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좌파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안 지키면 그만이다 말입니다. 그것도 뻔뻔하게 안 지켜요. 대기업은 명감세 해주고 그래서 서민들 네. 월급 털고 자영업자 소득 털어요. 자 이렇게 뻔뻔함을 해도 손을 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이 한반도 대운하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당선되면서 그걸 잽싸게 4대강 또 자원외교 이런 거는 뭐 공약도 별로 발표 안 했다가 그런 걸 싹 집어넣으면서 자신만을 위한 정책으로 다 탈바꿈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데 우리가 유권자들이 정말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고 또 오피니언 리더들, 분야별 전문가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야별 전문가들이 전부 폴리페셔가 돼가지고 네네. 대선 캠프 줄 서버려서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그 네네. 분야에서 설명해 줘야 될 인간 정도 되는 네. 수준, 자질을 갖춘 사람은 전부 캠프에 줄을 다 섰는데 누가 통역을 해주고 설명을 해줍니까? 아주 이게 정말 소장님 말씀에 100번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소장님을 우파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장님을 좌파다. 그럼 소장님은 양파인 거거든요. 양파. 양파입니다. 다만의 얘기입니다. 아 일본만 쓰시면 안 되고. 어니언. 양파. 어니언도 영어니까. 양파로. 양파. 근데 저는 양파가 왜 중요하냐.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좌파 우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불통으로 2015년도 그렇고 상당히 또 청와대 문건도 그렇고 얼마나 사회적 논란이 컸습니까? 그리고 정책 공약들을 보더라도 창조경제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프로세스 이해 못합니다. 근데 어느 누가 우리 사이의 지식층이고 우리 국민들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해서 희생해서 나와서 박근혜 정부는 똑똑히 답하라 라고 그런 집단적인 움직임을 과연 누가 보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 제가 안타깝고 박근혜 정부를 성공하도록 열심히 애를 쓰면서도 통일대박이라고 하는 부분을 비꼬았고 네. 방송에서 네. 또 제가 한반도 프로세스 역같은 소리 하지 마라. 창조경제는 안철수의 새정치만큼 어려운 이야기다. 요렇게 말했다가 네네.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전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내 꼴이 되는데 소장님들 레이저에 내 꼴이 되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마음을 다 비우고 욕심을 비운 채 네. 지금 이 인터넷 방송에서 짓고나 있지요. 그래서 저는 절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저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국민 정책 서비스 최고 책임자거든요. 지금도 저는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그들의 과거의 행적이 단 한 번이라도 권위적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독단적이고 저는 절대로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왜, 100% 동의를. 예, 왜 그러냐면은 그 과거의 행적들이 그 사람이 철저하게 변했다라는 것을 그러면 믿음을 줘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투표했던 사람들도 믿었지 않습니까? 기대했거든요. 여러 가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대통령이 되면 잘하겠지라고 그랬던 믿음이 하지만 과거에 소통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더 크게 연출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공약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 대선에도 누누이 지적을 했지만 저는 적어도 매니페스토가 사후적으로 적용되는 건 문제가 있다. 지금 당장 소장님 적용돼서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는 이런 온갖 정책들에 대해서 공약들에 대해서 매니페스토 최고의 전문가들이 붙어서 빠른 시간 내에 철저하게 밤을 새서 한 달을 새서 그래서 저는 공약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공약이 늦게 나와서는 안 되고요. 빨리 본인의 공약은 대선 투표일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실천해 나갈지를 빨리 2달, 3달 전에 발표를 하고 그것을 철저히 검증해서 이해가 안 되는 데서 이해 정도도 표시해서 이건 이해 안 된다. 또 재원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재원이 도저히 확보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려서 그 평가를 가지고서 언론에서 또 종합편성을 비롯한 지상파, 신문, 이 각종 매체에서 검증을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자, 그 부분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그렇게 되려 그러면 그야말로 바뀌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선관위가 법을 개정해서요. 완전 개정해야 돼요. 저기 교수들, 연구원들 이런 몇 가지 직종에 한해서는 네. 정치 행위를 못하도록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은검을 하고요. 네. 그러고는 선관위가 매니페스토 기부를 민간에 맡길 게 아니라 선관위에 맡겨서 거기에 상응한 민관이 해서 네, 네. 보수와 네. 예, 각종 지원을 하면서 네. 명예까지도 주면서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언론이 보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죄다 몇천 명씩 다 줄을 서가지고 내가 좀 힘이나 좀 쓰고 이름이나 좀 낫다 하면 전부 대선 캠프에 줄을 서가 똥개 노릇을 하니 대한민국의 손은 누가 키우냐. 똥개는 뭐 똥개가 아니라 정말 진짜 똥개도 못하죠. 한마디로 밥벌레 역할을 하니 이 손은 누가 키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손은 그래서 스스로 자라고 있습니다. 손은 알아서 그냥 네. 대통령이 없어도 손은 잘 거예요. 들판에. 소가 스스로 자라는데 한우 고기값은 안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통에 문제가 있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우리가 지적을 네. 해본다면 대선 후보가 공약을 낼 때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공약을 말하게 되면 네. 사고가 나잖아요. 네. 그리고 절대 안 지켜. 나도 모르는데 내가 몰라요. 대통령이 되어서 그걸 어떻게 실천을 해? 그러니까 자, 공약의 그 대표적인 네. 게 개성공단 2천만 평으로 늘린다는 네, 네. 문재인 후보의 공약. 네. 지금 1,000만 평, 100만 평을 해도 네. 1년에 뭐 1,000억이 간다, 2,000억이 간다 이러는데 네. 그걸 2천만 평을 늘리면 2천만 평으로 그럼 돈이 조 단위로 갈 건데 이거를 미국이나 유엔이 보고 있겠어요? 또 안철수 후보 엊그제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유치원 관련 공약과 네. 관련해서 네. 좀 한번 보세요. 단서를 단서를 내가 아주 그냥 본인이 잘 모른다는 단서가 잡혀버렸죠. 네. 닮아가. 단서를 이야기하다 단서를 잡히는 네. 네. 그 다음에 좋은 현상입니다. 유승민 후보 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대학 입시를 뭐 자사고 외고업 쓴다 하면서 그거다가 생활기록부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에 솔직히 말하면 수능 하나 점수 딱 갖고 가는 게 제일 공정하고 투명하고 간결하지. 네. 생활기록부 그거 지금도 뒤로 돈미개고 어떻게 해가지고 짜웅해서 선생하고 그 컨설팅 받고 별지랄을 다 하는데 이 생활기록부 갖고 대학 간다 그러면 아마 학교를 진짜 아사리판으로 아니, 만들어. 소장님 정말 소장님 말씀대로 저는 이렇게 공약을 쭉 보면서 국민들한테 그런 여론조사 질문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후보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공약을 다 지킬 것이라고 보십니까? 전부 아니라고 볼 거거든요. 그런데도 투표장에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약을 많이 내놓으면 절대 못 지킵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중요한 5년 임기 동안 지금 아직 개헌이 안 됐기 때문에 4년 주임대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5년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됩니다.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소야대에서 의회 가서 협상하고 협의하고 또 산부요인 만나서 행사하고 이러다 보면 1년이 후다닥 지나가는데 외국 몇 번 나갔다 오면 저는 대한민국이 대통령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곳에서 황 소장님, 우리 지금 여러분들 못 보시지만 우리 감독님 다 열심히 이런 방송을 위해서 또 각자 또 뭔가 꿈꾸는 게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두면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 이 악의적인 세력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외세의 영향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렇게만 해야 될 것만 하면 되고요. 마땅해야 될 걸 하면 되고 정말 우리의 사회에 정말 뭐 폐악 정말 고쳐야 될 것은 두세 개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딱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서 얼마의 돈을 들여서 재원을 들여서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정말 수많은 걸 이야기해서 심지어는 뭐 대통령 공약이 뭐 수백 가지입니다. 언제 다 합니까? 저는 이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후보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을
수능하고 논술 두 가지를 친다 해가지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네. 후보로 등록하게 해야 된다 봅니다. 다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토론회에 나와서 하고 있어. 네. 내가 저 토론회에서 말을 하는 사람 보면 지가 이 공약이 뭔지 이해라도 했냐. 지도 모르는 공약을 이해하니 말을 하니 남의 공약에 대해서 비판할 능력도 없어. 그러고 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한 거는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접어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경제민주화를 이해를 개념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고 나면 주변에 옷 잘 입고 돈 두둑하게 넣은 사람들의 공약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전부 똑같은 과목으로 쳐. 똑같은 출제를 갖고 네. 경제학 원론부터 시작해서 정치학 원론, 사회학 원론 수준에 가지고 이 사람이 네. 도대체 공약이거나 어떤 토론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기본적으로 되는가를 1차로, 그러니까 1차로 컷오프를 컷오프 중요하네. 네. 네. 1차 컷오프. 60점 정도를 네. 과락으로 해서 네. 전체 평점이 한 5가지 과목 영어를 못해도 대통령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학을 못해도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사회나 경제 시사상식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네. 적어도 일반인 평균치 수준보다도 높지 못하면 그건 대통령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면 사고가 나요. 어떤 책이 대통령 수험생들에게 어떤 책이 좋은지는 제가 알고 네, 있는데 과거에 뭐 이렇게 산업적이기 때문에 다음에 뭐 대한민국을 관광공화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신 분 관광 네네. 그분도 보면 머리는 빌릴 수 있다 했지만은 잘못 빌려가지고 IMF 와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관광 네. 이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적 능력은 조금 있는데 교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되죠. 네? 안 이제 되죠. 이런 사람들은 검정으로 드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과한 사람은 자기 공약을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하고 나면 지가 만드는 지 공약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논술로 주관식으로 이 공약에 대해서 이게 참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네네. 것인지를 네가 글로써 풀어서 입증을 하라고. 이게 그러면 보통 공약은요. 네네. 줄 딱 섭니다. 폴리패스들이요.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고 끈대가지고 그냥 끈대는 게 아니라 무슨 뭐 대선 후보 마누라의 무슨 여자친구의 남편이 뭐 삼촌 동생 뭐 내가 그래가 딱 해가 그렇지. 만나갖고 요래 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다 그거 좋다 하자 이래. 그럼 지도 모르는 공약을 막 내질러요. 그러니까 이제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논술로 쭉 설명하는 거. 네, 그러니까 네네. 대선 공약을 발표하는 거는 등록 전에 음. 한 보름 전까지 해야 된다. 소장님 하고. 이건 제가 제일 유리한데요. 네, 그러니까. 네네. 학교 다닐 때 나가시라니까. 그때. 친구들이 한 페이지 쓸 때 저는 4페이지 썼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 얼마나 길게 잘 쓰겠어. 몸도 있는데. 근데 학점은 B 마이너가 나오더라고요. 말 잘하네. 네, 쓸데없는 이야기를 반 페이지만 들 걸 4페이지 길게 쓴다. 하여튼 네. 덩치가 크니까 하여튼 네. 통도 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선 보름 전까지 공약을 발표를 다 해라. 네. 그 의원은 못한다 이러고. 네. 그때 발표된 거를 가지고 모았어. 음. 출제위원들이 무작위로 뽑혔어. 음. 이 사람은 이 발표한 공약을 가지고 인마가 얼마나 이해하는가를 그러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거기에서도 60점 이상을 미아를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은 마지막 등록 파이널 등록이 안 돼요. 등록. 자 그러면 각 정당마다 저 당의 후보가 등록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질까봐 네네. 그래도 지적 능력이 좀 나은 사람들을 이렇게 족보 같은 게 좀 놔둘 수도 있겠네요. 네, 족보도 놔돌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이 농담 같지만은 이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거네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 법안이 그래서 저는 진짜로요. 대통령 선출 수험 법안이네요. 장수 플라톤 법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 법을 갖다가 김영란법처럼 제 이름이 박힌 네. 그런 법을 제가 언젠가 혹시 국회에 가면 네. 국회 가시면 갈까 말까 한데 국회 안 가셔도 네, 안 가도 또 소장님께서 이게 아이디어를 내시면 장수 플라톤. 플라톤 법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쇳덩어리까지는 안 되더라도 머리가 네. 조금은 돌아가야지 네. 처리는 예? 그렇습니다. 이 안 된 사람은 대통령 못하게 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또 지적 차별도 논란이 벌어질까요? 그렇지는 않는데 대통령은 이제 굳이 안 해도 살 수 있잖아. 문제는 이제 장수 플라톤 법안이 통과되느냐가 제일 관건이네요. 저는. 그러면 예.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돌대가리라서 안 된다 이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선생님 말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또 당장은 이제 우리가 이번 대통령 19대 대선을 뽑아야 되니까 대통령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 말씀하신 저는 좀 제발 쉬운 할 수 있는
그런 또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소장님께 좀 여쭙고 싶고 또 저도 얘기했는데 많은 경우에 이 선거와 관련된 이런 FGI 이 자담을 실시해 보면 많이들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아니, 정당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미국 그러면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이 됐을 때 엄연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근데 아니 이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만 되면 더불어민주당 또 보수정당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냥 후보 개인만 남고 후보 개인이 무소불위고 다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은 무엇이고 또 안희정 지사가 왜 경선 때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후보는 정당을 기반으로 해서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정당의 정강 정책을 가지고서 나와서 가면 되는 것인데 저는 이러다 보면 과연 정당이라는 게 왜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공약에 있어서도 보면 정당에 대한 차별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전혀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여론을 또 통해서 들어볼 때도 적어도 대선 정책은 첫 번째 쉬워야 된다. 쉽고 이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정당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한쪽 집은 설렁탕, 한쪽 집은 육개장, 한쪽 집은 순대국 이런 배가 고파지는데 나중에 보면 이 설렁 순대 네네. 육개장의 돼버려요. 다음 주는 우리 먹으면서 하면 안 돼요? 다음 주는 먹으면서 합시다. 먹방으로. 그럼 내가 불리한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복잡한 공약을 쉽게 이야기하라 아무리 해봤자 이건 안 먹히게 될 거고 네. 제일 쉬운 걸로 결국은 가장 손쉬운 게 뭐겠습니까? 내가 되기 위해서 네거티브 한다. 네거티브. 네거티브냐? 예. 내가 맞느냐? 이 네거티브로 갈 거라고 봅니다. 저도 마지막에. 그렇게 봅니다. 이 짧은 시간에 네. 그 공약을 쉽게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하라 하더라도 또 이 수용자인 국민의 문제도 우린 지적을 해야 돼요. 네. 보통 뭐 방송에 가서도 제가 뭐 정치인 썩었다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국민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치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토크빌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처칠도 이야기를 처칠도 이야기고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이 정도 수준의 사기 공약들을 남발하고 완전 포퓰리즘입니다. 네, 그러는데 다 되기만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유토피아. 네. 다 되면 다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유토피아는 한마디로 디스토피아가 바로 되는거죠. 네? 네네. 원래 유토피아가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이 공상 소설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어디에도 없는 땅이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개념이 어디에도 상상 속의 세계. 상상 속의 세계. 그러니까 유토피아 어디도 없는 말로 갖고 뻥 치니까 이제 서로가 뻥을 치니까 국민들은 그 뻥을 이 뻥도 괜찮고 저 뻥도 괜찮고 이 뻥도 괜찮고 다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솔깃하는 게 뭐예요? 설마 저거 아들을 어쨌더라, 설마 저거 딸을 어쨌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국민들이 볼 때는 자칫 기만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 정책 공약은 다 어렵게 해놓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하면 아 머리 아파. 특히 경제 공약이 제일 어렵거든요. 쉽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건 확실히 그렇더라고. 실전 사례로. 내가 지난번에 안철수 오늘 아무도 검증을 안 하길래 네. 한동안에 뭐 1년쯤을 BW를 이야기를 해서 하나도 못 알아듣고 BW. 기자한테 갖다 줘도 못 알아들어요. BW 뭡니까? 신주 인수권부 회사채 본드 워런트. BW. 네? 딴거 생각했네. 아주 네. 뭐 아니. 뭐 먹는 거 생각해. 네네. 19금이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저기 수위 조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못 말하는 거죠. 네. 우리 또 점잖은 분이. 그런데 안철수 딸이라니까 확 쏙 들어오네요. 확 가더라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가십성 선거가 되는 겁니다. 가십성 선거. 네, 그러니까 네. 국민들 수준이요. 한마디로 타블로이드, 옐로우 페이퍼, 즉 썬데이 서울 수준. 요즘 같으면 뭐 현존 또 주간지 이야기하면 곤란할 것 같고. 곤란하죠. 네, 그래서 옛날에 있다 사라진 썬데이 그렇습니다. 서울 수준의 썬데이 정치 서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의 애독 잡지 썬데이 서울. 옛날에 이제 썬데이 서울을 팔 때 이제 뭘 때문에 사고는 줄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보면 센터 폴더 그렇죠. 이렇게 딱 접어갖고 비키니죠. 넣잖아요, 그죠? 네네. 그걸 이렇게 딱 접은 네. 그 비키니 수영복다 이걸로 제모가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래가. 제목 하나. 진짜
어떤 친구들은 꼭 그것만 그렇게 찢어서 보관을 또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뭐 딴 거 고민할 것도 없이 그런 사진 몇 장이면 책은 네. 그냥 팔리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또 이 달력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맥주 달력. 예, 그렇죠. 또 뭐 옛날에 일본에 네, 일본 술 달력 이런 거는 저- 또 강도가 조금 무슨- 더 셌잖아요. 오도리 사케 이러면서. 예, 예. 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하나 구하려고 혈안이 됐지요. 네. 요즘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하겠습니다. 그런 거 이제 구하면 1년 내내 그냥 네. 은밀한 데 끌어두고 볼 수 있죠. 저를 좀 우리 언제나 하나 예, 하나 구해주시면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네. 그거 하나 사드릴게요. 네. 그거 저기 어디 저 명동 뒷골목에 가면 판다더라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좀 책임이 자각을 해요. 네. 옛날에 정말 이 국민들아 이렇게 수준이 낮느냐라는 심정에서 이제 이 모씨 딸 문제를 거론했던 장본인으로 이번에는 손을 씻고 조용히 좀 살라고 했는데 날 냅둬 이랬는데. 또 그 문제를 갖고 시끄러워지니까 그쪽에서는 또 원조가 저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은 옛날 서부 영화에 보면 네네네. 뭐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죠. 과거에 이제 언폴 기분인가요? 네. 네. 과거에 이제 죄를 좀 지어서 이제 손을 씻고 착하게 살라는데 네. 좀 양아치 조폭들이 동네를 설치면서 하니까 안 되죠. 결국은 나와서 또 정리를 네, 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가만히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SNS에 한번 보세요. 온 사방에 서로 그런 것만 돌리고 있어요. 그럼 돌리는 사람이 전부 알가라고도 생각 안 해. 저는 그분들이 다 건전한 생활인들이야. 자, 이러니 누가 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하지. 그렇죠. 예? 내가 맞느냐는 안 하고. 공약은 그냥 네. 막 지르고 네네. 검증할 놈은 다 내 밑에 와 있으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공약은 막 지르고 언론도 쫙 쪼개져서 네네. 모세의 십계처럼 쫙 쪼개져서 여 아니면 저 줄을 서. 그러면 뭐 언론 제자리로 와야 되는데. 말씀하십시오.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그래서 이 공약을 쉽게 지금이라도 저는 꼭 말씀드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정당의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가면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또 이 질 낮은 이 선거의 수준에서 못 벗어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렸는데 포퓰리즘. 제발 좀 실천 못할 이 뜬구름 잡는 이 재원도 확보가 되지 않은 이 모든 대통령의 공약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소장님. 저는 우리 역대 대통령이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법안이 통과돼서 공약이 실천된 줄 알고 전혀 아닙니다. 의회를 설득해서 법안이 통과가 돼야 공약이 실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논리적이어야 되고 설득력 있어야 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엄청 고생을 했죠. 보통 개고생을 안 했죠.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이 오직 바라고 마음 먹으면 오바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알았던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Yes, we can 이랬는데 되고 나니까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푸념을 했던 걸 들어보면 대통령이 될 사람 그냥 후보는 아무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대통령이 된다는 건 후보하고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법안을 의회에 가서 설득을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반대편을 설득하고 이 능력을 정말 가질 수 있는 이 포퓰리즘이 아닌 공약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되는데 너무 장미 대선이라서 그런가요? 장미빛 이런 정말 남발을 하고 있는 것 우리 한국의 알포카네, 한국의 말론 브란도 한 소장님께서 한마디로 그냥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네. 국민이 거부를 해야 되고요. 네거티브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싹수가 노란 인간은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요, 찍을 사람이 없으면 기권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요, 이 자기 지역에 따라, 자기가 이해관계에 따라, 패권에 따라서 춤을 출 게 아니라 이 혼란한 와중에도 누구 찍어야 되냐 저한테도 묻지 말고 배동찬 본부장한테도 묻지 말고 일단 안 찍을 놈부터 하나씩 드러낸 다음에 찍을 놈 없으면 찍지 마세요. 진짜 저는 포털 사이트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지지율보다 우선적으로 공약을 하나하나씩 해서 스스로 점수를 매겨서 정말 냉정하게
마음을 비우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 5년 뒤에 대한민국, 10년 뒤에 대한민국, 15년 뒤에 대한민국이 좋다는 그런 사람을 좋아질 그런 사람을 정말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죠. 자, 오늘 참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